대출 규제,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분양 물량을 대거 내놓기로 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일 성과연봉제 폐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직무급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킨과 신선식품 등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일부 업체와 유통업계에선 반대로 가격을 내리는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활기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을 테마로 한 ETN이 강세를 보이고 원자재 값은 떨어져 관련 인버스 ETN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높아져 대출받아 집 사기가 힘들어지죠. 여기에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종합대책 등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정부 대책이 이어질 예정이고 하반기엔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일부 지역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이 앞으로 대출받을 때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차를 두고 국내 금리도 오를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기준금리에다 개인 신용 등에 따라 가상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합니다. 빚내 집 사려면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집단대출을 통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의 경우 잔금대출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을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금융위원회가 LTV, DTI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LTV와 DTI 규제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 투기 과열 지역으로 제한되고 DSR이 조기 도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범부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 1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해 청약 1순위 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부산, 세종 등 37곳입니다. 하반기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부동산 시장의 부담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 22만 9,708가구에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만 11만 9,664가구로 52%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9만 4,202가구가 입주하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천여 가구 많은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지역은 보통 전셋값이 하락하고 미입주 아파트가 늘어 집값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몰아쳤던 성과연봉제가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를 눈앞에 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기를 논의합니다. 성과연봉제 대안으로는 직무급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던 사측. 운동장에 나가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쳤던 노조. 여기에 주리은 노사 간 소송전과 국회가 나서버린 진상조사까지. 지난해 공공과 금융권 노사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결국 현 정부 들어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의결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를 올리고자 미 이행기관에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벌점 부여 등 불이익을 주고 조기 도입 기간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경영진을 압박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미 도입 기관이 받은 불이익은 모두 무효화됩니다. 한편 조기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약 1,600억 원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더라도 정책 신뢰와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회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를 반대해왔던 노조는 권고안 폐기를 반기며 이 돈을 환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폐기되는 성과제 대신 연공소요를 타파할 대안으로 직무급제가 떠오를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지만 단순히 연공소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도 옳지 않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들이 성과제를 반대했다고 해서 직무급제를 반기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또 한 번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직무급제는 일의 난이도나 책임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제도로 서로 다른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합리화한다는 시각이 있는 탓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또봉이 통닭이 치킨 값을 내리자 이 업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치솟자 가격을 내린 게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자 대형 마트와 소셜 커머스도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또봉이 통닭이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치킨 가격을 최대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격 인하로 인한 비용은 본사에서 100% 보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3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닭고기 가격이 폭등했을 때 가격을 5% 인하해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이번에는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을 내린 겁니다. 최근 BBQ, 교촌치킨 등의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가격을 내린 또봉이 통닭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기껏 시켜야겠다, 하나라도 더 팔아줘야겠다, 앞으로는 또봉이 시켜야겠다는 등의 댓글을 남기면서 또봉이 통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치킨부터 신선식품까지 물가가 끝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요즘, 가격을 인하했다는 것이 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격 내리기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오징어와 양파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신선식품 총 600톤을 기존 가격 대비 최대 4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원양산 오징어 100여 톤을 공수해 가격을 낮추고 비축 물량을 풀고 새로운 산지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으로 신선식품 값을 내렸습니다. 최근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을 해 고객분들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롯데마트는 체리의 원산지를 다양화해 호주나 뉴질랜드산보다 52% 싸고 칠레산보다 45% 저렴한 우즈베키스탄 체리를 판매합니다. 온라인 마켓도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소셜커머스 티모는 삼겹살을 평균 가격보다 27%나 저렴하게 판매하고 양파를 16% 싸게 파는 등 양파, 수박, 닭 등 식재료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ETN, 즉 상장지수증권의 수익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주식을 테마로 한 ETN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과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인버스 ETN의 수익률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망업종을 테마로 하는 상장지수 증권 ETN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지수증권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이 국내 테마형 종목입니다.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NH투자증권의 QV 바이오 탑5 ETN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17.37%에 달하고 삼성증권의 바이오 테마주 ETN도 한 달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제약업종 상위 5개 종목 주가를 지수화해 추종하는 QV제약 탑5 ETN도 11.95%의 한 달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증권사가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증권의 증권 테마주 ETN도 한 달 수익률이 12.32%나 됩니다. ETN은 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특정 지수와 수익이 완전히 연동된 상품이며 원자재, 통화금리, 변동성 등 기초자산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천연가스 가격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N의 수익률도 올랐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인버스 천연가스 선물 ETN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13%가 넘습니다. 전체 155개 ETN 상품 가운데 110개가 넘는 종목이 최근 한 달간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낼 정도로 ETN 시장 전체 수익률이 오름세에 있지만 거래량은 저조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ETN이 생소하고 증권사에서도 기존 상품들이 잘 나가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이 적은 ETN을 굳이 추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K뱅크가 출범한 지 70일 만에 올해 여수신 목표액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흥행 돌풍에 힘입어 추가 인력 채용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4월 3일 출범한 K뱅크. 당시 올해 목표를 수신은 5천억 원, 여신은 4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K뱅크에 따르면 어제 기준 K뱅크의 수신액은 5,200억 원, 여신액은 4,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목표를 70일 만에 초과 달성한 겁니다. 출범 직후에도 하루 1만 명꼴로 고객을 모으며 한 달 만에 올해 목표의 절반이 넘는 수신 3,200억 원, 여신 2,2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흥행 비결은 24시간 비대면 은행 서비스와 높은 가격 경쟁력. 대표 예금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은 은행권 최고 수준인 최대 2%의 예금 금리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200억 원 한도로 6회차까지 평균 2.8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직장인 K신용대출은 최저 2.65% 금리로 24시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받을 수 있고 슬림 K 중금리 대출은 신용평가 7등급까지 한 자릿수 금리로 제공합니다. 예상보다 빠른 흥행에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K뱅크 관계자는 경력 최대 3년 안팎인 금융 ICT 융합형 인재를 채용하기로 했다면서 전 사업군을 대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수신 1조 원 돌파를 기념해 15일부터 금리를 높인 정기예금을 특별 판매합니다. 12개월 기준 최고 1.95% 금리를 제공하던 플러스K 정기예금은 이달 30일까지 1,000억 원 한도로 최고 2.3% 금리를 줍니다. 플러스K 자유적금도 5,000계좌에 한해 금리를 연 최고 2.5%에서 2.7%로 올립니다. 다만 직장인 K신용대출은 새로운 상품 구상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 방식 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인 연방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3개월 만에 또다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새벽에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상단을 1.25%까지 올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졌는데요. 연준은 노동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올 들어 경제활동도 양호하게 상승해왔다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이르면 9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추가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 차익을 쫓는 자본시장의 속성상 우리나라 등 신흥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자본이탈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잇따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상황이 높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압박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자본 유출 우려로 이 운용, 그러니까 금리 운용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면서 따라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미국도 이자를 많이 주는데 굳이 한국의 돈을 묻어둘 일이 있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즉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인 미국으로 복귀하며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한은도 금리를 인상해야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 한은은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과거에도 2차례나 있었는데요. 한미 간 금리가 같아진 시점은 1995년 5월에서 6월 사이, 2005년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한은은 1999년 금리가 같아진 후 역전되자 2000년 2월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인상했습니다. 2005년에도 금리가 같아진 후 8월 역전되자 2개월 후인 10월 금리를 3.5%로 올려잡았는데요. 이미 시장의 금리 인상 신호는 던져진 상태입니다. 한은은 이르면 하반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정부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게 됐는데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안전판이 마련된다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8월 31일이죠. 이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신호가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네, 국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서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가계부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상 최대 가계부채가 국민들을 짓누르며 내수 소비는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은이 보조를 맞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억눌려 있는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텐데요. 작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입니다. 1년 전보다 4.7%포인트 늘어나면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인데 빚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1,4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가는 만큼 이에 대응해 국내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국의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계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줄어들겠죠. 이에 따라 소비에 역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한 상황입니다. 네,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텐데요. 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양날의 칼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산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고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 수요 증가라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 유출을 겪게 되는 신흥국의 경기 침체로 신흥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자동차, 항공, 해운 등입니다. 우선 자동차 업계에서는 신흥국 관련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따라서 경기가 위축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판매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객기와 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해운업계는 외화 차입금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자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경우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 제조사는 상당한 실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 현재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취약계층이 짊어져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무료비가 122만 원에서 514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아예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 장치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50%까지 현행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 원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불참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석하기로 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첫 회의가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노동계는 올해 협상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인 월 219만 원을 토대로 최저임금 10,000원은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는 금액일 뿐이란 점을 강조하며 협상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재계는 이에 맞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인상폭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로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여겨지는 취업준비자가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73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5월 취업준비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준비를 위해 고시학원과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는 경우는 25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통학을 하지 않고 집이나 인근 독서실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같은 기간 41만 8천 명에서 48만 4천 명으로 15.8% 급증했습니다. 취업 준비자가 늘어난 것은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청년층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구직 활동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은행권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1.47%를 기록해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올해 1월부터 줄곧 하락하거나 보합에 머물렀지만 시장 금리가 오른 탓에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8%로 전월에 비해 0.01%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코픽스를 도입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반면 신규 기준 코픽스는 신속하게 반영돼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 하나에 1조 개 이상의 정보를 저장하는 1테라비트 V낸드 플래시를 본격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V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롯데백화점이 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스포츠 아웃도어 대박람회를 진행합니다. 백화점 9층 전체를 스포츠 아웃도어 판매장으로 꾸미고 총 100억 원 규모의 물량을 최대 70% 할인 판매합니다. 한국강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주간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되자 전주 변동률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겠는데요. 따라서 낮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3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수원 32도, 광주 30도로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뜨거운 햇볕이 기온뿐만 아니라 자외선 지수도 높게 끌어올리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대부분 지방 나쁨 단계 예보돼 있어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지방 나쁨 단계입니다. 다행히 하늘은 대부분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충청도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수원 3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으로는 동풍이 불면서 구름 많겠고 낮 기온도 울진 20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 광주 30도로 덥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있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가 내리는 곳은 없어 가뭄은 장기화되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해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